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11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6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 에센셜과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의 에센셜은 작업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에센셜이라고 작업 환경을 선택하면 왼쪽에 있던 도구가 뭔가 많이 줄어들었죠. 오른쪽의 패널도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으로만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이나 최신 버전인 CC 버전 모두 같은 모양으로 보기 위해서 CS 버전 사용자들은 그냥 에센셜로 그대로 두세요. CC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예전 버전과 같이 환경을 맞춰 놓겠습니다. 모든 도구들이 다 나와 있고요. 옵션들도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은 위쪽에 있는 옵션과 똑같기 때문에 프로퍼티는 닫아 놓도록 할게요. 숨어 있었던 예전 패널들을 열어주시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메뉴 클릭을 하면 옵션 창이 뜰 텐데요. 메뉴 누를 때마다 옵션들이 따로따로 펼쳐지는 게 보이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맞춰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너럴 확인하시면 쇼 툴팁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름을 보여주는 걸 툴팁이라고 하는데요. 리치 툴팁도 켜져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는 V체크 해제시켜 주세요. 커다랗게 영상처럼 보여주는 건데 이미 작업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창이 가리면 작업을 할 때 번잡스럽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눈금자에 밀리미터 단위로 눈금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로 똑같이 밀리미터 단위 맞춰주는 게 좋고요. 글꼴이나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위로 맞춰주셔야 크기를 맞춰서 작업할 수 있겠죠. 개체를 어느 정도 그릴 거다라고 가이드라인 뽑으실 때 그 가이드라인의 색상 지정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을 텐데요. 개체로 옮길 때에 센터 중심이 여기입니다. 끝자락 포인트는 저기예요 라고 위치를 잘 맞춰서 옮겨주거나 이동할 때 도와주는 친구예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꺼주세요. 시험장에서 CC 버전일지라도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나의 오브젝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강조해 주는 기능이 메저먼트 레이블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놓고 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작업할 때에 밝은 게 좋다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어두운 게 좋다라고 하면 어두운 테마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맞춰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제시가 되어 있죠? 100에 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100에 80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블리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 기본적으로 하얀색 종이 깔려 있을 겁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컬러는 CMYK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서 이펙트 300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값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켜져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보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쇼 룰러라고 켜놓도록 하죠. 문제에서는 항상 색깔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들을 모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견본 색상들이 좀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놓도록 하죠. 그룹을 선택하시면 이름 넣어라 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GTQ라고 임의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그룹이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불필요한 그룹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휴지통에다가 버려서 지우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만들어 놓은 그룹 여기에다가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CMYK 값 지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C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0으로 두시면 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주세요. 엔터 치시면 색상 추가가 될 거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 중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존에 있던 색깔 깜장색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보시면 물감통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Y60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색상 만들어 놨다면 내가 만든 그룹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내가 만든 그룹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셔도 괜찮아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배경부터 깔아줄 건데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이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실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드실 때에 정원을 원한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색깔 뽑아 놓은 거 갈색 채워주시면 되죠. 선은 없습니다 라고 스트로크는 없어요 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만들어 놓은 원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펙트 효과 주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가시면 디스톨트 꾸겨주겠다 라고 왜곡이 보일 거고요. 지그재그 선택할 수 있어요. 사이즈 어느 정도 할 건지 개수 세그먼트 정해주시면 되겠고 출력 톤대를 보시고 비슷한 정도의 느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그라디언트 적용할 겁니다. 방금 만들었던 그라디언트 선형인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죠? 앵글이라고 하는 각도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도구 자체를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면 방향 직접 입력도 가능하죠. 개체 선택하셔서 두 개 같이 선택하시면 옵션 바에서 중간 맞춰주세요 라고 얼라인이 열립니다. 가운데 가운데 크기 조절하실 때 너무 크게 혹은 작게 그렸다 싶으시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조절하시려면 Alt와 Shift 동시에 누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경이 되는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도록 잠궈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작업할 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서 락, 셀렉션 알트 드래그해서 구름 동그라미를 복사해서 배치하고요. 요 아래쪽은 네모지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쳐주거나 빼주는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 클릭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 불러내겠습니다. 이만큼 합체할 거예요. 유나이트. 아래쪽에 네모지게 뺄 거니까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만들어 줄 거고요. 같이 선택해서 이번엔 마이너스 프론트 빼겠다라고 하면 삭제되면서 구름 모양이 만들어지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같은 간격으로 컨트롤 D 반복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 줄이겠다. 알트 누르시고 너비 조절하세요. 햇살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아래쪽만 살짝 오목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만 따로 잡아서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햇살을 잘 만들었고요. 햇님의 중심, 여길 기준으로 해서 빙그르르 돌려서 계속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전할 거니까 로테이트 툴 누르시고요. 중심은 햇님의 가운데, 알트 클릭. 얼마만큼 돌릴 건지 각도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드시다면 360도 나누기 나는 몇 개를 돌릴 테다 라고 개수 정해주시면 돼요. 프리뷰로 보시면 요만큼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DDD. 뾰족하게 한 군데다가 모아주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점만 잡을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를 에버리지 평균 내겠다. 오케이 하면 가운데로 모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기 좋게 그룹으로 그때그때 묶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분만 수정할 때 요만큼 움직여라 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풍차 날개도 하나만 만들어서 회전시키도록 할까요? 로테이트 툴 눌렀고요. 중심을 어디로 잡을지 알트 클릭. 360도 나누기 4개. 프리뷰로 보시면서 각도 맞는지 확인. 카피 컨트롤 DD 눌러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풍차 날개도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고요. 가져다 놓습니다. 각도 45도 각도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딱딱 맞게 수정이 돼요. 그 위에 언덕을 그려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들은 락, 셀렉션, 일립스 이용해서 언덕 만들어 주도록 하죠. 줄무늬에 선들 펜도구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곡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선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채우는 건 없고 선만 있어요. 그 선의 색깔값 맞춰주시면 되겠고 만든 선은 두께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값 스트로크 두껍게 주도록 하죠. 위쪽은 가늘고 아래쪽이 좀 두꺼우니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진 모양 중에서 두껍고 가는 선 모양을 적용을 하세요.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오브젝트를 expand appearance라고 하면 윤곽선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반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도록 하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을 거고요.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지 않도록 카피. 원 바깥으로 삐져나간 선들은 잘라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서 지우셔도 되겠지만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쉐입 빌더라고 눈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구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면이 보이시죠? 선택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Alt 누르고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아이들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드르륵 하고 쭉 드래그하면 내가 그린 요 선에 걸리는 아이들은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예요. 아래쪽도 해볼까요? 개체를 몽땅 선택하시고 쉐입 빌더 이용해서 Alt를 누르면 지워져요. 이만큼이라고 쓱 문질러 주시면 삐져나간 것들은 정리가 됩니다.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Alt 드래그해서 짙은 색의 언덕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만든 아이들은 셀렉션 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얘네들만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색깔 한꺼번에 매직원드 이용해서 선택하면 모두 선택이 되죠. 색깔을 조금 더 짙게 표현할 거예요. 이 색깔은 이라고 해서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아이솔레이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오세요라고 하는 되돌아 나간 화살표 있어요. 누르고 나오시면 다른 아이들이 다시 색깔 짙어졌습니다. 당근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모서리가 어느 정도 둥글 건지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내려가세요 화살표, 모퉁이의 둥글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언덕은 지금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커다란 아이는 오브젝트 잠궈 놓도록 할게요. 당근만 보겠습니다. 일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하거나 축소할 건지 값을 넣으시고 프리뷰로 봐주세요. 요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오케이. 당근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 이번엔 패스파인더 이용해 볼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겠다, 디바이드 그러면 조각조각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씩 지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쉐입 빌더 이용하시거나 패스파인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룹으로 묶어 두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만큼 잘라줄 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펜 도구 이용해서 잘라줄 선을 만들었고요. 오브젝트 잠근 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라고 객체들, 잘라줄 아이들 선택했으면 쉐입 빌더 이용해서 지우고 싶은 부분들을 Alt 누르고 쭉 지나가시면 돼요. 선은 지우시면 되겠죠. 이 위에다가 리본을 얹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해서 리본, 선에 대해서 색깔값과 두께값은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점선을 어느 정도 띄어라 라고 하는 말은 없죠. 점선에 대해서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라고 체크하시고 간격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대시드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3줄이 햄버거 버튼 누르셔서 쇼 옵션이라고 켜주시면 돼요. 선의 간격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3 정도로 줘 볼게요. 텍스트에서는 글꼴과 크기, 색깔 각각 지정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뉴 로만.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게요. 개체들의 배치나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시험장에서 GTQ라고 하는 폴더 정확하게 잘 찾으시고요. 파일의 이름, 포맷이 AI 맞습니다. 저장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옵션에서 OK 하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160에 120이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세요. 160에 120입니다. 아래쪽에 옵션에서 백그라운드 화이트 CMYK 모드에 300ppi 맞습니다. 그레이트. 눈금자 우리도 켜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바로 눈금자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보시면 토끼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토끼부터 제작을 해볼 건데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만 미리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 말고 따로 그룹으로 모아 놓도록 할게요. 불필요하게 열려 있는 것들은 닫아 주셔도 돼요. 휴지통에다 버릴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대략의 위치는 잡아 주시는 게 좋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색상 적용합니다. 윤곽선이 안 보일 때는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 자꾸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오브젝트는 그때그때 움직이지 않길 원하는 아이들은 락을 걸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점의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점이 더 필요하겠네요. 펜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클릭해서 살짝 들어갈 부분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당겨주시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죠.
똑같은 모양의 경우에는 반만 그려서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도록 할게요.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이용해서 앞으로 갈 거, 뒤로 갈 거 순서도 맞춰 주세요. 수염의 경우에는 굳이 펜툴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연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보일 거고요. 선만 보여야 되니까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을 그려줬으면 얼굴 빼고 나머지들은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거고요. 얼굴의 가운데 요쯤이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사되는 거 확인.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당근은 반대쪽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으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순서 한 단계씩 뒤로 앞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토끼를 다 만들었으면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잠궈놨던 건 풀어야 되겠죠? 오브젝트에서 unlock all이라고 했고요. 몽땅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일단 좀 흩어지지 않게 묶어두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토끼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겠다 패턴 메이크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과물 보시면 토끼들이 옆으로는 나란히 딱딱 붙어 있는데 위아래로는 살짝 어긋나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타일 타입이 그리드가 아니로군요. 클릭하셔서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위아래가 배치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패턴의 이름 버니라고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기존에 있던 패턴들 옆에 내가 만든 패턴 하나 더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그때그때 필요 없으면 지워주세요. 그 옆에 당근은 주스 병에 라벨지에 붙여야 되니까 이것도 만들도록 하죠. 가이드라인 대충의 위치라도 맞춰주세요. 당근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로 그리면 좀 힘드니까요.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그리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주면 모퉁이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예전 버전인 CS 버전에서는 이렇게 코너 위젯이 없기 때문에 그릴 때에 조절하면서 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쪽만 좀 뾰족하게 바꿔볼게요. 이만큼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음영해진 부분 같은 경우는 펜툴 이용해서 정교하게 선을 그려주시고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셔도 되겠지만 바로 나이프, 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펜툴 굳이 사용하지 않고 연필로 빠르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바쁠 경우에는 디테일을 살짝 놓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 만들어 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줘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은 짙은 색이다 라고 음영을 주실 수 있겠죠. 반대쪽의 반사광 역시 굳이 펜도구 이용하지 마시고 연필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위쪽에 이파리 펜도구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펜 이용하시고요. 저는 그냥 연필로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선들의 끝자락이 뾰족한 느낌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 유니폼을 양쪽 끝단 뾰족하게 바꿔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물방울 브러쉬로 색깔 같은 색깔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흩어지지 않겠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아래쪽에 목베개 만들어 줄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목베개에 대해서 패턴으로 씌워져 있죠. 패턴 적용을 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우리가 정해 놓은 패턴 보이시죠? 바로 채워주는 거 선택하시면 토끼가 들어갈 텐데 너무 크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일 건지, 하지만 오브젝트는 줄어들면 안 되겠죠? 패턴만 줄어들 수 있도록 옵션 값 확인해 주세요. 프리뷰 보시면서 크기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음영해진 부분이 보이는군요. 요거는 오퍼시티가 투명도 적용되면서 뒤쪽이 반투명하게 비쳐 보여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색깔 C50, M20, Y30, K60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잘 찾으셔서 색상 투명하게 주세요.
투명도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여기에서 투명도값 오퍼시티 주셔도 되고요. 위쪽에도 옵션 바에서 오퍼시티가 있으니까 어디서든 상관은 없어요. 50%라고 뒤쪽이 반투명하게 비칩니다. 꼬깃꼬깃한 부분들 펜도구 이용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연필로 구분할 선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줄 선 만들었고요. 요 정도로 자르겠다라고 선들 만들었어요. 선과 반투명한 오브젝트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줄 거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지워주겠습니다. 회색에 피지 요것도 패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붙일 거고요. 색깔 회색으로 줄게요. 얘는 제일 위쪽에 있어야 되는군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여기도 잘라줄 거 연필 이용해서 선 그릴게요. 선들과 잘라질 개체 패스파인더로 나눠줄 거고요. 불필요한 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워줄 거고요. 글꼴 맞춰 주셔야 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이탈릭, 끈 모양의 경우에는 브러쉬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에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문제에서는 차콜 페더라고 했습니다. 차콜 페더로 바꿀게요. 색상 정해져 있는 색상 적용하셔야 되겠죠? 목베개에 대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줘야 되는군요. 몽땅 다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야 개체별로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지 않아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 메뉴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출력 선택과 같이 거리나 퍼지는 정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죠? 병을 그리도록 할게요. 병은 반을 그려서 반사를 시켜주는 게 대칭이 예쁘게 나오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가운데는 여기다 라고 맞춰놓고 작업할게요. 반을 잘 만들었으면 리플렉트 중심선 여기라고 알트 클릭 페이스파인더로 합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워도 되겠죠? 병 모양은 안쪽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병을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바꿔주시고요.
당근 조각은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세요.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었고요. 라벨지 안쪽에 있는 선에 대해서는 선의 두께값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죠. 점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모양 맞춰 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대시드 체크하시고요. 촘촘하게 선을 만들어 주세요. 당근 라벨지에다가 당근 모양의 오브젝트 가져다 붙일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맨 앞으로 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라벨지 바깥으로 삐져나간 당근들은 잘라줄게요. 주스병에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의 라벨만큼 컨트롤 C, 컨트롤 F 제일 앞쪽으로 덮어줘야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위에 뚜껑처럼 덮어진 요 라벨지와 쉬프트 삐져나간 당근들 같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아이들이 다 잘 익어서 깔끔하게 보여요. 글꼴 잘 맞춰주세요. 위쪽에 반투명하게 투명도 준 친구 전체 병만큼 해서 요만큼만 투명도 준 거 표현해 줘야 되니까요. 병을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순서를 제일 위로 빼볼까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색깔을 깜장색으로 줄 겁니다. 다만 거기에 오퍼시티 30%라고 했죠. 투명도를 30%라고 하면 이렇게 뒤쪽이 비쳐 보여요. 요만큼만 잘라서 음영이 지도록 할 거예요. 연필을 들어서 자르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르선과 위쪽에 투명도 있는 병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워줘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것들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 210에 297 A4 용지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210에 297 눈금자 꺼내놓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 바로 나타날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 등록해서 배치하는 문제 나오죠. 심볼의 경우에는 이렇게 참고 도안 있으니까 요거부터 만들어 주시되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나중에 뿌려서 조절할 때 손이 많이 가니까요. 가이드라인 위에서 클릭 드래그, 옆에서도 클릭 드래그,
요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색상 미리 뽑아 놓을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겠습니다. 심볼 먼저 만들 거니까 심볼에 해당되는 색상들만 먼저 뽑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타원 하나 만들 거고요. 채우는 색상 확인해 주시고 윤곽선은 없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CC 버전의 경우에는 코너 위젯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해요. 코너 위젯이 없으신 분들은 사각형 조합해서 만들어 주세요. 분리할 선을 만들었으면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누도록 하죠. 선과 분리할 도형,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중간중간에 뾰족하게 줄무늬 있는 부분은 잘라줄 선, 펜도구 이용해서 클릭 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패스파인더로 자르도록 할게요. 선들을 다 그렸으면 한꺼번에 몽땅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눕니다. 조각이 분리된 것들만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줄기 부분 펜도구 이용해서 그리는 건 힘드니까요. 연필이나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빠르게 완성해 주세요. 당근 하나가 완성됐으니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하세요. 순서 맞춰 주십시오. 당근 바구니는 심볼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심볼들 요 옆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모두 다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을 거고요. 질질질 끌고 가서 심볼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이름 주셔야겠죠? 캐럿.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는 버리도록 할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지우겠습니다. 뒤쪽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아이는 메쉬 툴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메쉬에 필요한 색상 스와치에서 뽑을게요. 메쉬의 사이즈 210에 297 이라고 되어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210에 297. 중간에 살구색으로 밝은 부분들은 여기요 라고 메쉬 도구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색상 지정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퍼지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끊어줄 부분에 이 메쉬선 상에다가 클릭, 색깔을 파랗게 퍼지는 걸 끊어줄 수 있죠. 살구색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
하늘색으로 끊어줘야 될 부분 선상에다가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메쉬가 더 복잡하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메쉬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요.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구름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동글 배치하셔도 되고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한꺼번에 그리셔도 됩니다. 블럭 브러쉬,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할 수 있죠. 적당한 크기로 키우시고 흰색 구름을 몽실몽실 그려주세요. 언덕도 그리겠습니다.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다 그렸으면 잠가 놓도록 할게요. 그 위에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곡선 그려주시고요. 햇님 모양 브러쉬 이용해서 그려줄 겁니다. 블렌드 작업할 곡선은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연필 들어서 빠르게 곡선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지나가는 곡선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얀색으로 지나가는 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곡선의 모양 보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연필을 들었습니다. 선만 있도록 해줄게요. 노란색으로 지나갈 선, 선의 색상 정해주시면 되겠죠. 선의 굵기도 두께값 3포인트라고 값을 맞춰주세요. 흰색 선은 1포인트, 노란색 선은 3포인트 두께값 맞춰줬습니다. 두 개의 선을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얘랑 쟤랑 블렌딩 해주세요 라고 클릭 클릭 블렌딩이 되죠. 색깔로 블렌딩 된 걸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블렌드 투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을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꿔줍니다. 문제에서 15개의 선으로 단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햇님 모양 요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고 작업하세요. 페인트 브러쉬. 브러쉬는 브러쉬 패널 가셔서 찾아주십시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는 햇님 모양이 없죠. 왼쪽 하단에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을 해서 창을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주세요. 브러쉬에 두께값 1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두께값이 혹시 다른 분들은 두께값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심볼 이용해서 여기저기 뿌려줄 거예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심볼 패널에 가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당근이 들어있죠.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졌다 하면 Alt 눌러서 클릭하면 삭제되기도 해요.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쉬프터, 사이저, 스피너 등
계속 저희가 크기 조절하고 방향 조절, 색깔 조절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번잡스럽네요. 나와 있으련이라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따로 꺼내서 쓸 수 있죠. 사이저 이용해서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할까요? 오히려 작아져야 되는 경우에는 Alt 눌러서 크기를 더 작게 줄이실 수 있어요. 위치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Shift 이용해서 위치를 밀어주실 수 있습니다. 방향을 스피너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죠. 안쪽에 화살표 있으니까 보시고 방향 맞춰주세요.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죠. 스테이너 이용하시면 염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스테이너 채워주는 색깔 정하셔야 되겠죠. 스와치에서 찾으세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노란색 물감 채워주시고요. 클릭하면 색깔 염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녹색이라고 선택하고 스테이너 클릭하면 녹색으로 물들죠? 살짝 흐리멍텅한 친구는 투명도를 조절한 거예요.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클릭하면 투명하게 조절이 됩니다. 너무 많이 투명하다 싶으시면 역시 Alt 눌러서 반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배경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글씨와 트랙터만 만들면 되겠죠?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잠궈 주세요. 글자 작업부터 먼저 해볼까요? 타입 2 들었고요. 클릭.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십시오.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가 위로 볼록한 느낌이 들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해당하는 문자들은 엔빌롭 디스톨트 꾸겨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톨트 보일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종류는 스타일을 출력 형태 보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해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작은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2 들어서 클릭할 때에 크기를 먼저 맞춰 주셔도 좋아요. 이 글자도 살짝 구겨져 있죠. 엔벨롭 디스톨트. 이제 트랙터 그려주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대략의 위치만 맞춰주세요.
살짝 투명도 들어간 부분은 몇 퍼센트인지 문제에서 보시고 오퍼시티 값 맞춰 주셔야 되겠죠? 트랙터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줘라."라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 들어있네요. 전체적으로 주려면 그룹으로 묶어 주는 게 좋겠죠.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았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서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보일 거고요. 거리나 농도는 출력 선택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울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 하기 위한 사각형 만들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대화창 뜨면 210에 297 용지 사이즈하고 똑같은 아이 만들었어요. 왼쪽 정렬, 위쪽 정렬하면 용지에 딱 맞게 배치가 될 거고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안 되니까요.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이라고 몽땅 풀어주세요. 싹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되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대화창 떠요. 옵션에서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5년 11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을 펜으로 그리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연필이나 물방울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